햇살 좋은 어느 날 오후였어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낡은 기와집 마당에는 이갑수 할아버지가 평상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죠.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그가 살아온 고단했던 삶의 지도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다리 옆에는 복슬복슬한 흰 털을 가진 백구 한 마리가 세상 모르고 낮잠에 빠져 있었고요. 백구는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홀로 남은 할아버지에게 백구는 유일한 가족이자 말동무였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장 큰 위안이었답니다. 할아버지와 백구의 인연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 해 전 장날에 나갔다가 다리를 다친 채 버려져 있던 어린 강아지를 할아버지가 가엾게 여겨 데려온 것이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잔뜩 경계하며 구석에 숨기만 하던 녀석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녀석에게 매일 정성껏 밥을 챙겨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며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백구야, 이리 와보렴.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백구는 조금씩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어느새 할아버지의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껌딱지가 되었죠. 영리하고 충성심 강한 백구는 금세 할아버지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할아버지가 눈을 뜨기도 전에 방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할아버지의 기척이 느껴지면 꼬리를 살랑이며 아침 인사를 건넸어요. 할아버지가 텃밭에 나가 일을 하실 때면 백구는 늘 그 곁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가 허리를 두드리며 잠시 쉴 때면 백구는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등을 핥으며 위로를 건네는 듯 했죠. 마을 사람들도 할아버지와 백구의 각별한 사이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구, 이 영감. 백구 없으면 어찌 살려고 그래. 농담 섞인 말들을 건네곤 했지만 그 속에는 두 존재의 깊은 유대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그저 허허 웃으실 뿐 백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남은 삶을 함께하는 소중한 반려였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질 무렵이면 할아버지와 백구는 나란히 마을길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느릿한 걸음걸이에 맞춰 백구도 천천히 걷다가도 신이 나면 저만치 앞서 달려나갔다가 할아버지가 잘 따라오는지 뒤돌아 확인하곤 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친구나 연인처럼 정겹고 자연스러웠답니다. 할아버지에게 백구와의 산책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 어떤 시름도 외로움도 백구와 함께하는 그 순간만큼은 잠시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유난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던 터라 마을 사람들의 걱정이 조금씩 피어오르던 때였죠. 올봄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 큰일이야. 이러다 산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걱정 섞인 말들이 오가던 차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후 늦게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 중턱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려니 금방 꺼지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섭게 불어닥친 봄바람은 작은 불씨를 순식간에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화마로 키워냈습니다.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길의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죠. 어르신, 불이 장난 아니에요. 어서 피하셔야 해요. 젊은이들이 다급하게 외치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으로 나와 시뻘건 불길이 산 능선을 타고 넘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이미 검붉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어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멀리서 딱딱거리며 나무 타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백구는 이미 불안함을 감지하고 할아버지 다리 사이를 파고들며 낑낑거리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집,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 자식들을 키워낸 흔적들이 모두 저 불길 속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은 바로 품 안에서 떨고 있는 백구였어요. 이 어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든 함께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정신없이 방으로 들어가 통장이며 약간의 현금, 그리고 낡은 가족사진 몇 장을 허둥지둥 챙겨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에게는 그 짧은 순간도 버겁게 느껴졌죠.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마을 입구까지 번져왔고 사람들의 비명과 고함 소리, 사이렌 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었죠. 당장이라도 집을 삼킬 듯이 불길이 넘실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빨리 나오셔야 해요. 마을 이장이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대피용 버스가 곧 떠난다고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죠.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고 버스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동물은 데리고 탈 수 없어요.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 말은 할아버지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백구를 두고 가라고?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 백구를 데리고 걸어서 피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와 다급한 발걸음 속에서 할아버지는 잠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길은 이제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였고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연기가 자욱했죠. 이러다가는 백구는커녕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는 평생 후회할지도 모를,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를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고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백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죠.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할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가, 백구야, 어서 도망가. 너라도 살아야 해. 어서 가란 말이다. 목이 메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백구의 등을 떠밀며 어서 이 위험한 곳을 벗어나라고 재촉했죠. 백구는 떠밀려 몇 걸음 물러서더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할아버지를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주인님, 같이 가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 할아버지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거세지는 불길과 연기 속에서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백구를 향해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백구는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 뒤를 돌아 불길이 아직 번지지 않은 산 쪽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연기 속으로 점처럼 작아져 사라지는 백구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과 미안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가족 같은 아이를 저 불길 속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니 할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장의 부축을 받아 겨우 대피버스에 올라탔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초점이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집과 백구가 달려간 쪽의 산을 번갈아 보며 할아버지는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대피소로 향하는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이
속수무책으로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얼굴에는 망연자실함과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죠. 간간이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귓가에는 백구를 향해 외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고 연기 속으로 사라지던 백구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차라리 같이 남았어야 했는데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할아버지의 마음을 핥히었죠. 백구가 무사할 거라고, 영리한 녀석이니 잘 피했을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여 보려 했지만 그 거대한 화마 앞에서 작은 생명이 살아남았으리라 믿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버스는 인근 초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할아버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무엇보다 백구를 홀로 남겨두고 왔다는 죄책감이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이죠. 자원봉사자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강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 할아버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넓은 강당 바닥에는 이미 수많은 이재민들이 담요 몇 장에 의지한 채 지친 모습으로 앉거나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울음소리와 걱정스러운 대화소리, 아이들의 보채는 소리가 뒤섞여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배급받은 담요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에 등을 대고 눕자 집 마당 평상에 누워 백구와 함께 햇살을 쬐던 평화로운 시간들이 떠올라 더욱 서러워졌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뻘건 불길과 겁에 질려 도망치던 백구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혹시 불길에 휩싸인 건 아닐까? 어디선가 다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백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무력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대피소에서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고역이었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배급되는 도시락이나 빵으로 겨우 허기를 달랬지만 무슨 맛인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입맛을 잃은 할아버지는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아졌고 그나마 있던 기력마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강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의 슬픔과 걱정을 안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슬픔은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과 재산을 잃은 것도 뼈아픈 일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 백구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더 컸으니까요. 어르신, 기운 내세요. 다 괜찮아질 겁니다. 봉사자들이나 다른 이재민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백구 이야기를 꺼내봤자 누가 이해해줄까 싶기도 했고 다른 큰 피해를 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어쩐지 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백구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을 속으로만 사겨야 했습니다. 밤이면 몰래 강당 밖으로 나와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는 운동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백구야, 내 강아지 어디 있니? 부디 살아만 있어다오. 애타는 마음으로 밤하늘에 대고 중얼거리는 것이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대피소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 화마가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산불 피해 상황과 복구 소식을 전했지만 할아버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혹시라도 백구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백구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 자리를 깊은 절망과 체념이 채워갔습니다. 이제 백구는 다시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저 가슴속에 묻어야 하는 아픈 이름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백구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죠. 그렁그렁한 눈망울, 복슬복슬한 털의 감촉, 발소리만 듣고도 반갑게 꼬리를 치던 모습, 모든 것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대피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산불이 완전히 진압되었고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의 막막함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온전치 못하리라는 것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지만 백구가 없는 텅 빈 집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백구가 살아있다면 분명 집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녀석은 나 없이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테니까. 헛된 기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아버지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 대피소는 오랜만에 활기를 띠는 듯 했습니다. 물론 그 활기 속에는 앞으로의 막막함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짙게 배어 있었지만 그래도 정든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는 듯 했죠. 할아버지는 자원봉사자가 나누어준 작은 빵 하나를 겨우 목으로 넘기고 다른 주민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전쟁터처럼 황량하기만 했어요. 검게 그을린 산등성이,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나무들, 폭삭 주저앉은 집터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익숙했던 고향의 푸르고 정겨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버스 안의 사람들은 저마다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감아버리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 폐허 속 어딘가에 자신의 집터가 있을 테고 그곳에는 이제 백구의 온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혹시, 정말 혹시라도 버스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할아버지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너무나도 낯설게 변해버린 풍경의 할아버지는 여기가 정말 자신이 평생 살아온 마을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마침내 버스가 멈춰서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이 있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주하게 될 현실이 두려웠고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의 집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기 때문이죠. 집은 완전히 내려앉아
검은 잿더미와 뒤틀린 뼈대만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백구와 함께 뒹굴던 마당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현실 앞에서 할아버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죠. 모든 것을 잃었다는 허망함과 깊은 슬픔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백구마저 떠나보내고 나 혼자 이 폐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거니, 너무 슬픈 나머지 헛것을 듣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쳐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무너진 담벼락 너머,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잔뜩 경계하는 듯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것은 동물이었습니다. 온통 검댕을 뒤집어 쓰고 있어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4발 달린 동물의 형체였어요. 할아버지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강렬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백구야? 그 순간 잿더미 속에서 꿈틀거리던 하얀 형체가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온몸은 검은 재로 뒤덮여 얼룩덜룩했고 군데군데 털이 불에 그슬린 자국도 보였습니다. 몹시 수척해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예전에 총명하고 충성스러운 백구 그대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백구야, 내 강아지 정말 너 맞니?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백구는 그제야 확신했다는 듯 갑자기 힘차게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정말 백구였습니다.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화마 속에서 살아남아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주인만을 기다리며 이 폐허가 된 집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달려오는 백구를 보며 와락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기쁨,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2 팔을 벌렸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겨들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낑낑거리며 할아버지의 얼굴을 핫고 품에 머리를 비비고 꼬리는 떨어져 나갈 듯이 흔들어댔죠. 할아버지 역시 백구를 끌어안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구의 이름을 부르고 등을 쓰다듬고 함께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한 달 동안 얼마나 무섭고 배고팠을까. 이 험한 곳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할아버지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백구의 몸에서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났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도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백구의 눈망울에는 그동안의 고생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주인을 만난 안도감이 어려있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백구야, 나를 기다려줘서 살아남아줘서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는 백구를 끌어안은 채 잿더미 위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의 품에 꼭 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 속에서 할아버지와 백구는 세상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받았습니다. 하늘도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듯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려와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백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잿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되찾은 온기를 나누었죠. 할아버지의 거친 손이 백구의 등을 천천히 그리고 몇 번이고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백구의 가냘픈 떨림과 따스한 체온이 그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백구는 할아버지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듯 좀처럼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가끔씩 낑낑거리며 할아버지의 손등을 하차 올릴 뿐이었죠.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얼마나 고생이 심했누. 할아버지는 백구를 품에서 살며시 떼어내고 걱정스러운 눈길로 녀석의 몰골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온몸에 뒤덮인 검댕은 말할 것도 없고 복슬복슬하던 털은 푸석해지고 군데군데 불에 그슬려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마른 몸에서는 뼈대가 만져질 정도였죠. 눈가에는 진물 같은 것이 말라붙어 있기도 했고요. 이 험한 데서 뭘 먹고 버텼을꼬. 얼마나 무서웠을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안쓰러움에 다시금 떨려 나왔습니다. 백구는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할아버지의 손길이 좋다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몸을 맡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백구의 몸 구석구석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온몸에 남은 고생의 흔적만으로도 할아버지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행히 불길을 피해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찌그러진 양동이의 빗물이 조금 고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양동이를 가져와 백구 앞에 내려놓았죠. 백구야, 목마르지? 어서 마셔보렴. 백구는 허겁지겁 양동이에 코를 박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꽤 오랫동안 찹찹거리며 물을 마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대피소에서 자신은 그래도 따뜻한 물이라도 마실 수 있었는데 이 녀석은 한 달 동안이나 제대로 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사무쳤습니다. 물을 마시고 난 백구는 조금 기운을 차린 듯 할아버지 곁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의 등을 다시 한번 쓰다듬으며 천천히 잿더미가 된 집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던 공간이었지만 이제 백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풍경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물론 여전히 가슴 아프고 막막한 현실이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할아버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죠. 할아버지는 잿더미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흔적들을 가리키며 백구에게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가 우리 안방이었지. 할미랑 같이 쓰던 너가 제일 좋아하던 따뜻한 아랫목 자리도 저기였는데. 백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할아버지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여기는 부엌이었고 내 밥그릇은 항상 저 문 옆에 있었지. 기억나니?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백구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비볐습니다. 마치 다 알아요, 주인님.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백구가 어떻게 이 혹독한 시간을 견뎌냈는지 짐작게 하는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반쯤 무너진 헛간 아래 움푹 파인 공간은 비바람과 뜨거운 햇볕을 피하던 백구의 은신처였던 듯 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흙이 파헤쳐진 자국과 나무 뿌리를 갉아먹은 듯한 흔적도 있었고요. 아마 굶주림을 견디기 위해 필사적으로 먹을 것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그 처절했을 생존의 시간을 생각하니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백구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오직 자신을 기다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다는 사실이 경이롭고 또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잿더미만 남은 집터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낮 동안의 열기는 사라지고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죠. 할아버지는 아직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도 막막했고요. 하지만 이제 백구와 함께였습니다. 혼자였을 때와는 마음가짐이 달랐죠. 어떻게든 이 녀석과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샘솟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나마 온전하게 남아있는 담벼락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피소에서 가져온 얇은 담요를 바닥에 깔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백구의 몸 위에 덮어주었죠. 백구는 할아버지의 다리 사이에 파고들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아껴두었던 빵 반 조각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것으로 때워야 할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빵을 반으로 쪼개어 더 큰 조각을 백구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먹어. 많이 배고팠지? 백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할아버지가 내민 빵을 조심스럽게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은 작은 빵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식사였지만 사랑하는 백구와 함께 폐허 속에서 나누는 이 순간이 할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리고 주변은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백구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죠. 할아버지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품 안에 잠든 백구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한 달 전 이 녀석을 두고 떠나야 했을 때의 절망감과 죄책감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감정 위로 따뜻한 안도감과 감사함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으니 그걸로 된 건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폐허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 백구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연기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백구의 앞날을 비춰주는 희망의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를 더욱 꼭 끌어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죠. 백구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잿더미 위에 피어난 기적, 할아버지와 백구의 이야기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산불이 핥히고 간 상처는 깊었고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일은 고되기만 했지만 사람들은 서로의 고된 어깨를 다독이며 할아버지와 백구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미담을 넘어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강인함과 깊은 유대감에 대한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갑수 영감님 댁 백구 말일세.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단 말이야. 그 아수라장에서 용케 살아남아 한 달을 꼬박 주인을 기다렸다는 게 보통 영물이 아니지. 참. 맞다.
텔레비전 동물 농장인가 뭔가에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우리 집 복실이는 사흘만 집 나가도 돌아올까 말까인데. 이 영감님은 정말 백구 덕에 외롭지는 않으시겠어. 그게 복이지 뭐.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하며 은근한 부러움을 내비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임시 거처는 이웃들의 온정이 모이는 작은 사랑방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밭에서 갔다 온 푸성기를 한 알음 안겨주었고, 또 누군가는 집 짓고 남은 강목이나 판자를 가져와 어르신, 이거라도 쓰시지요. 하며 놓고 가곤 했습니다. 힘든 일을 할 때면 젊은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올 때면 그들의 시선은 어김없이 할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키는 백구에게 향했습니다. 역시 명견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저 기품 있는 자태 좀 보소. 털빛도 어쩜 저리 고울까. 고생을 그리 했는데도 티가 안 나네. 칭찬이 쏟아졌고 몇몇은 용기를 내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려 손을 뻗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낯선 이의 손길에는 그저 무심하게 고개를 돌릴 뿐 오직 할아버지의 손길에만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며 몸을 맡겼죠. 그 모습은 둘 사이의 특별한 교감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고 보는 이들은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는 없는 그 깊은 신뢰관계를 부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그 지나친 관심과 노골적인 부러움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백구를 향한 몇몇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느낄 때면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곤 했죠. 그래도 할아버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곁에 누운 백구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백구야, 고맙다. 삶은 더디지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구호품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비바람을 막아줄 작은 조립식 주택이 마련되었고 할아버지는 다시 호미를 들고 집 앞 공터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재 밑에서 새로운 흙을 파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할아버지는 다시 삶의 희망을 키워나갔죠. 백구는 그런 할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밭에 나가면 그늘에 엎드려 할아버지를 지켜보았고 할아버지가 잠시 허리를 펴고 쉴 때면 다가와 말없이 머리를 비비며 위로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햇살 좋은 오후였습니다. 평상에 앉아 백구의 털을 정성껏 빗겨주던 할아버지의 손길이 문득 멈칫했습니다. 백구의 배 부분이 예전과 달리 봉긋하게 솟아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요즘 잘 먹어서 살이 쪘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백구가 부쩍 잠이 많아지고 좋아하던 산책도 힘겨워하며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졌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백구의 배 위에 가만히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손바닥 아래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아하, 이 녀석이.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백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구는 커다란 눈망울로 그런 할아버지를 그저 묵묵히 올려다볼 뿐 마치 네, 맞아요라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머릿속은 순간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괜찮을까? 내가 잘 돌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손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작은 생명의 온기는 그 모든 걱정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기적처럼 다시 만난 백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품었다는 사실은 할아버지에게 커다란 감동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의 머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아이고, 이 하르비가 둔해서 몰랐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고. 괜찮다. 괜찮고 말고, 이 하르비가 내 곁을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새 식구 건강하게 맞이하자꾸나.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일상은 오롯이 백구를 돌보는 일에 맞춰졌습니다. 당신의 한 끼는 대충 물에 만밥으로 때울지언정 백구의 밥그릇은 늘 영양 가득한 음식으로 채워주려 애썼습니다. 이웃이 나눠준 달걀, 텃밭에서 키운 채소, 없는 살림을 쪼개 장날에 사온 북어 대가리까지. 백구를 위해서라면 할아버지는 무엇이든 아깝지 않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백구의 산후조리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장모님께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억과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을 더듬어가며 구호품으로 받은 마른 미역을 정성껏 물에 불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들기름을 아껴 두르고 미역을 달달 볶다가 푹 고아낸 멸치 육수를 부어 오랜 시간 뭉근하게 끓여냈죠. 임시주택의 작은 부엌에서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솔솔 피어오를 때면 할아버지는 잠시 먼 과거의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 어머니의 손맛 그리움에 잠시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지만 이내 눈앞의 백구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그릇에 담아 조심스럽게 식힌 후 백구 앞에 놓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자, 백구야, 오늘의 특식이다. 뜨거우니 천천히 먹으렴. 이거 많이 먹고 힘내서 아주 건강하고 예쁜 아기들 낳아야 한다. 백구는 고마움을 표현하듯 할아버지의 손등을 한번 쓱 핥고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맛있게 미역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백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연신 등을 쓰다듬어 주었죠. 밤에는 창고에서 찾아낸 두툼한 담요를 깔아 백구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만한 곳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낮에는 백구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너무 지치지 않도록 짧은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혹여 잘못될까 마을에서 오래 살아 동물에 대해 잘 아는 노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며 할아버지는 예비 아빠처럼 백구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흐르고 마침내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유난히 달이 밝던 어느 날 밤 백구가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잠자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구 곁에 쪼그려 앉아 밤새도록 녀석을 지켜보았죠. 따뜻한 물수건으로 백구의 몸을 닦아주고 낮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걸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백구야, 괜찮다.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아가. 백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손길에 의지하며 고통을 견뎌내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감과 함께 경건함마저 감돌았죠.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긴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첫 번째 새 생명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탯줄도 채 마르지 않은 작고 젖은 몸으로 꼬물거리는 연약한 존재. 할아버지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조심스럽게 새끼를 받아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녀석을 닦아주고 어미의 품으로 옮겨주었죠. 잠시 후 같은 과정을 거쳐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새끼까지 총 4마리의 강아지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미를 쏙 빼닮아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녀석이 둘, 그리고 어디서 온 건지 모를 아버지의 흔적인 듯 누런 얼룩무늬와 검은 점박이 무늬를 가진 녀석이 각각 하나씩. 할아버지는 4마리의 작고 소중한 생명들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네 송이 희망의 꽃 같았습니다. 백구는 출산으로 완전히 탈진한 듯 보였지만 어미의 본능은 그 무엇보다 강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갓 태어난 새끼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하차주고 품에 안아 젖을 물리며 보살폈습니다.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모성의 앞에서 할아버지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경이로운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았습니다. 새 식구가 늘어난 할아버지의 작은 임시주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4마리 강아지들의 앙증맞은 낑낑거림, 꼬물거리는 귀여운 몸짓.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자 행복의 증거였죠. 할아버지는 강아지들에게 복덩이, 희망이, 사랑이, 행복이라는 마음속 깊은 바람을 담아 예쁜 이름들을 지어주었습니다. 녀석들은 정말 그 이름처럼 할아버지와 백구의 삶에 넘치는 복과 희망,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죠. 할아버지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강아지들 돌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어미 품만 파고들던 녀석들이 어느새 눈을 뜨고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해 뒤뚱뒤뚱 위태롭게 첫걸음을 떼는 모습,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꼬리를 흔드는 모습, 작은 이빨로 서로의 귀를 장난스럽게 물며 뒹구는 모습. 그 하나하나가 할아버지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고 감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손주들을 돌보듯 강아지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하고 혹여 감기라도 들까봐 따뜻하게 잠자리를 보살펴주고 이유식을 만들어 일일이 떠먹여주기도 했죠. 백구 역시 헌신적인 어미였습니다. 한시도 새끼들 곁을 떠나지 않고 젖을 물리고 몸을 안아주고 품에 꼭 안아 재웠습니다. 때로는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에 할아버지에게조차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뿐. 이내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를 확인하고는 안심하고 새끼들을 맡기곤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백구 그리고 4마리의 강아지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며 폐허 위에 따스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강아지들의 귀여운 재롱을 보기 위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슬픔의 그림자 대신 환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했던 불행은 모두 지나갔다고 앞으로는 백구와 이 예쁜 강아지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날들만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고 불행은 또다시 그림자처럼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잔인한 운명은 할아버지의 소박한 행복마저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동이특이 무섭게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잠시 김을 메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늘 그랬듯이 잠에서 깬 강아지들이 꼬물거리며 달려나와 반겨줄 것이라 기대했죠. 그런데 집안이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강아지들의 낑낑거리는 소리, 발톱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 서로 장난치는 소리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할아버지의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거실 구석, 늘 강아지들과 함께 자던 백구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포근하게 잠들어 있어야 할 담요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덩아, 희망아, 어딜 갔니? 사랑아, 행복아. 할아버지의 입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땅 밑으로 꺼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구 및 옷가지 더미 속 부엌 찬장 심지어 천장까지. 혹시 틈새에 끼었을까, 어디 숨었을까, 애타게 이름을 부르며 찾아 헤맸습니다. 백구 역시 할아버지의 절박함을 느꼈는지 미친 듯이 짖으며 집 안과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리며 강아지들의 냄새를 필사적으로 쫓는 듯 했지만 이내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하늘을 향해 처절하고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어미 잃은 새끼의 울음 같기도 했고 새끼 잃은 어미의 통곡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강아지들이 스스로 집을 나갔을 리 만무했습니다. 밤새 문은 분명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 어디에도 들짐승의 침입 흔적이나 싸운 흔적, 핏자국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체? 바로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할아버지의 뇌리를 섬광처럼 꿰뚫고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강아지들이 한창 귀여움을 뽐낼 때 찾아왔던 옆 마을의 그 남자. 백구의 충성심과 영특함을 유난히 부러워하며 강아지들에게서 탐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던 그 남자. 이야, 이놈들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어미 닮아 그런지 아주 똘똘해 보여. 이런 귀한 녀석들은 좋은 주인이 데려가야 하는데. 라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리던 모습. 그리고 그때 유독 그 남자가 강아지들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했던 기억까지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같은 재난을 겪은 처지에 사람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할아버지는 필사적으로 그 끔찍한 의심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 남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산불이라는 거대한 재앙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같은 인간의 추악한 욕심 때문에 또다시 뼈아픈 이별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말인가. 할아버지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백구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러나 백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으로 들렸을 말을 내뱉었습니다. 백구야, 괜찮다. 내 강아지 괜찮아. 내 새끼들 아니, 우리 새끼들. 이 하레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오고 말 거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할아버지는 결연한 눈빛으로 백구의 목줄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매었습니다. 또다시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행복을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백구, 둘만의 처절한 추격전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결연한 다짐과 함께 할아버지와 백구는 텅 빈 임시주택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는 할아버지의 손길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다시 한번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네 마리 강아지들의 꼬물거리던 모습과 어미 잃은 듯 처절하게 울부짖던 백구의 모습이 그 두려움을 밀어내고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백구는 이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 할아버지의 옆에 바짝 붙어 굳건한 눈빛으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목줄을 쥔 할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가자 백구는 마치 어서 가요, 주인님, 이라고 재촉하듯 낮은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죠.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우선 집 주변부터 다시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강아지들을 데려간 남자가 남긴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백구는 전문가처럼 코를 땅에 박고 집 주변과 마당 구석구석의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어제 그 남자의 낡은 트럭이 세워져 있던 자리를 몇 번이고 맴돌며 킁킁거렸죠. 하지만 비정한 밤사이의 바람은 그나마 남아있을지 모를 희미한 냄새마저 흩어버린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매의 눈으로 땅바닥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떨어뜨린 물건은 없는지, 희미한 발자국이라도 남아있지 않은지. 하지만 잿더미와 마른 흙먼지만 가득할 뿐 결정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고 할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이러다 영영 강아지들을 못 찾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할아버지는 백구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백구도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결국 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 그 옆 마을 남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기에 무작정 찾아가 따져 묻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옆 마을까지는 걸어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나이와 불편한 다리를 생각하면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니었죠. 하지만 강아지들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할아버지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의 지친 기색을 알아차렸는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할아버지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길을 살폈습니다. 때로는 힘내라는 듯 할아버지의 손등을 핥기도 했고요. 길을 걷는 동안 할아버지의 머릿속은 온갖 상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강아지들을 데려갔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저 탐이 나서? 아니면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걸까? 강아지들은 괜찮을까? 밥은 먹었을까? 혹시 겁에 질려 울고 있지는 않을까? 그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은 할아버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할아버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아지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백구를 생각하면 힘을 내야만 했죠. 길가의 풍경은 여전히 산불의 상흔으로 가득했습니다. 검게 타버린 나무들, 무너진 축대, 버려진 가재도구들, 얼마 전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재앙의 기억이 되살아나 가슴을 아프게 짓눌렀지만 지금은 그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할아버지와 백구는 옆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이 마을은 산불 피해가 비교적 적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과는 달리 대부분의 집들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길가에는 푸른 기운마저 감돌았죠. 하지만 그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 오히려 할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누군가는 멀쩡한 집에서 남의 소중한 것을 훔쳐갈 생각을 하다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할아버지는 마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을에 들어서니 막막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도 정확한 집 위치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무작정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민하다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작은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가게 주인이라면 마을 사람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할아버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실례지만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이 마을에 사시는 분 중에 며칠 전에 우리 마을에 다녀가신 분을 아시는지?
할아버지는 최대한 의심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그 남자의 인상착의와 낡은 트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글쎄요. 워낙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 무슨 일이신데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마 강아지를 도둑 맞았다는 말은 꺼내지 못하고 아, 그냥 전에 신세를 진 일이 있어서 인사를 드리려고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가게 주인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별다른 소득 없이 가게를 나와야 했죠. 이번에는 마을 어귀의 정자에 앉아 쉬고 있는 노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조심스럽게 남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아는지를 물었죠. 노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잠시 수군거리더니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혹시 김씨 말하는 거 아니요? 얼마 전에 고물 트럭 하나 새로 장만했다고 자랑하던데. 인상도 얼추 비슷한 것 같고. 맞아, 김씨. 그 양반이 요즘 개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하던데. 다른 노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씨개 키우는 재미.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김씨라는 사람의 집 위치를 물었고 노인들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준 길을 따라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이윽고 조금 외따로 떨어진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집들에 비해 다소 허름해 보였지만 마당 한쪽에는 노인들이 말한 낡은 트럭이 세워져 있었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백구는 이미 집 근처에 다가서자마자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내며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강아지들의 냄새를 맡은 것인지 아니면 그 남자의 기척을 느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백구의 반응은 할아버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가 맞구나. 내 새끼들이 저 안에 있구나. 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떨리는 다리로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녹슨 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대문 두드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누구요? 이런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이 삐걱 열리며 문제의 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그 얼굴이 맞았습니다. 남자는 대문 앞에 서 있는 할아버지와 그 옆에서 으르렁거리는 백구를 보고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웬일이시오? 영감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할아버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혹시 어제 우리 집에 왔었지? 남자는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습니다. 댁에 간 적 없는데요. 영감님, 잘못 찾아오신 것 같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똑똑히 봤네.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 어디다 숨겼나? 당장 내놓게. 그러자 남자의 표정이 싹 변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영감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노망이라도 드셨소? 내가 왜 남의 개를 숨긴단 말이오? 이거 완전 사람 잡네. 남자는 뻔뻔하게 부인하며 오히려 할아버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 옆에 있던 백구가 갑자기 사납게 짖으며 남자에게 달려들듯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줄을 쥔 할아버지의 팔이 강하게 당겨질 정도였죠. 백구는 남자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지저댔습니다. 마치 내 자식 내놔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백구의 기세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더욱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보시오. 개 관리 똑바로 안 하고 왜 남의 집 와서 행패요? 당장 안 꺼지면 경찰 부를 거요.
할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남자의 집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도 강아지들이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집 안에 강아지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고 할아버지가 계속 따지자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힘이 쭉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곁에서 낑낑거리며 여전히 대문 쪽을 노려보는 백구를 보며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강아지들을 저 안에 두고 어떻게 발길을 돌릴 수 있단 말인가. 할아버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일단 그 집이 잘 보이는 길 건너편 나무 그늘 아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집 대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할아버지는 백구 옆에 앉아 하염없이 그 집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고 절망감이 할아버지의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 아주 희미하게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아니면 지친 나머지 환청을 듣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백구 역시 무언가를 들은 듯 쫑긋 세운 귀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소리의 근원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낑낑 하는 소리. 강아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가 내는 듯한 소리였죠. 소리는 남자의 집 뒤편 작은 헛간처럼 보이는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지쳐있던 몸에 다시 뜨거운 피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들었지? 네, 자식들 소리야. 저기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백구를 이끌고 소리가 나는 헛간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이미 흥분하여 앞서 나가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백구를 진정시키며 헛간 벽에 귀를 바짝 대었습니다. 안에서는 강아지들이 불안한 듯 낑낑거리는 소리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역시 그 남자가 강아지들을 훔쳐다 이곳에 가둬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문을 열고 강아지들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백구는 숨을 죽인 채 강아지들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 낡은 헛간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을 넘어가 땅거미가 빠르게 내려앉고 있었고 주변은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죠. 다행히 본체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인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방문 이후 경계하며 숨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백구는 이미 몸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헛간 문틈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안의 기척을 살폈고 목줄을 쥔 할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앞발로 긁으며 어서 문을 열라는 듯 재촉했죠.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어 진정시키며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헛간 문을 살폈습니다. 문에는 녹슨 자물쇠 대신 굵은 철사로 조잡하게 얼검해 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행이다, 이것이라면 할아버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헛간 벽에 기대어 놓인 녹슨 쇠스랑 하나가 눈에 띄었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쇠스랑을 집어들고 철사가 얽힌 부분에 끝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몸이라 힘이 붙였지만 헛간 안에서 들려오는 강아지들의 애처로운 낑낑거림이 할아버지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는 듯 했습니다. 끽끽.
녹슨 쇠스랑과 철사가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 할아버지의 심장이 조마조마했죠.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철사가 힘없이 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헛간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기익! 오래된 나무 문이 불길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동물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어둠침침한 헛간 안,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구석에 4마리의 강아지들이 겁에 질린 채 서로에게 꼭 붙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자 들어온 희미한 빛의 녀석들은 더욱 몸을 떨며 구석으로 파고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다리 사이를 비집고 백구가 쏜살같이 헛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끼잉! 어미의 다급하고도 반가운 울음소리와 함께 백구는 웅크린 새끼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새끼들은 갑작스러운 어미의 등장에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익숙한 어미의 냄새와 목소리를 알아채고는 일제히 반가움의 비명을 지르며 어미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백구는 4마리 새끼들을 차례차례 하차주며 안심시켰고 꼬리를 정신없이 흔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새끼들 역시 어미의 품에 안겨 서로 얼굴을 비비고 젖을 찾으며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감격적인 모자, 상봉의 모습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감과 절망감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연약한 생명들을 어두컴컴하고 더러운 헛간 구석에 쳐넣어둔 그 남자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죠. 헛간 바닥에는 제대로 된 물그릇이나 밥그릇 하나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지만 지금은 분노를 표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 강아지들을 안전한 집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헛간 안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앉아 새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모두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배가 홀쭉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가들아,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왔으니 괜찮아. 집에 가자, 어서.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아지들을 달래며 입고 있던 두툼한 점퍼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점퍼의 아랫부분을 여며 임시 가방처럼 만들어 그 안에 강아지들을 조심스럽게 한 마리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품에서 떨어지기 싫다는 듯 낑낑거리는 녀석들을 할아버지는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며 안심시켰죠. 백구는 할아버지의 행동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새끼들을 안전하게 옮기려는 의도를 이해했는지 얌전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4마리의 강아지를 모두 점퍼 안에 품은 할아버지는 옷깃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제법 묵직한 무게였지만 그 무게가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헛간 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미련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여전히 본체 쪽을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내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죠. 할아버지와 백구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가며 왔던 길을 되짚어 남자의 집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행여나 남자가 눈치채고 쫓아올까봐 할아버지의 심장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뛰었지만 다행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남자의 집에서 멀찍이 벗어나 어두운 시골길에 접어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으로 돌아가는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은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희미했죠. 할아버지는 품 안에 든 강아지들이 놀라거나 추울까봐 점퍼를 더욱 꼭 끌어안고
한 손으로는 백구의 목줄을 잡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이든 몸으로 낮부터 쉼없이 걷고 마음고생까지 한 터라 온몸이 욱신거리고 피로가 몰려왔지만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품 안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들의 온기와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걷는 백구의 존재가 할아버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되어 주었죠. 백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할아버지를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앞서 나가 길을 살피고 때로는 뒤처지는 할아버지를 기다려주며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죠. 밤의 고요함 속에서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백구의 발자국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품 안의 강아지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렴, 아가들아. 이제 거의 다 왔다. 집에 가면 따뜻한 물도 마시고 엄마 젖도 실컷 먹고 코 자는 거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고된 여정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불안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강아지들을 되찾았다는 기쁨과 안도감으로 정화되는 듯했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익숙한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낡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임시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는 품고 있던 점퍼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4마리의 강아지들이 기다렸다는 듯 점퍼 속에서 꼬물거리며 기어나왔죠. 백구는 곧바로 달려들어 강아지들을 하차주며 반겼고 강아지들은 어미 품에 안겨 안심하며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찹찹찹. 작은 입으로 젖을 빠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극심한 피로감에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백구와 자신의 그릇에 각각 담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긴장과 피로를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강아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잠든 백구의 곁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백구는 새근새근 잠든 새끼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고 자신도 스르르 눈을 감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 겪었던 모든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분노와 절망,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기쁨과 안도감까지. 참으로 길고 험난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중한 가족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든 백구와 강아지들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한없이 다정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면서요. 작은 임시주택 안에는 고된 하루를 보낸 할아버지와 백구, 그리고 4마리 강아지들의 고르고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악몽 같았던 밤이 지나고 폐허 위에 세워진 작은 임시주택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몰아쳤던 긴장과 피로, 분노와 슬픔은 간밤의 어둠과 함께 물러간 듯했고 새벽 창문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은 새로운 시작을 속삭이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밤새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뿐했습니다. 품 안에 돌아온 4마리의 강아지들과
그 곁을 든든히 지키는 백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어미 품에서 실컷 젖을 빨고 난 뒤라 그런지 포개져 잠든 모습이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새근새근 내쉬는 작은 숨소리, 만족스러운 듯 꼬물거리는 앙증맞은 몸짓 하나하나가 할아버지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이 적셔주었죠. 백구 역시 밤새 경계를 풀지 못했던 탓에 피곤했을 텐데도 새끼들 곁을 떠나지 않고 얕은 잠을 자면서도 작은 소리 하나에 귀를 쫑긋 세우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또 한 번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 남자를 찾아가 죗값을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백구와 강아지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은 밥을 물에 말아 간단히 요기를 하고 백구를 위해 어제 끓였던 미역국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집의 문단속을 꼼꼼히 확인했죠. 어제의 일은 할아버지에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는 악의도 탐욕스러운 마음도 존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이 소중한 가족들을 자신의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백구 역시 그날 이후 더욱 예민해진 듯 했습니다. 낯선 소리가 들리거나 인기척이 느껴지면 곧바로 경계 태세를 갖추었고, 특히 강아지들 곁에는 할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의 접근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죠. 그날 오전 옆집에 사는 박 노인이 마실 삼아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영감님, 밤새 안녕하셨는가? 하고 인사를 건네며 들어서던 박 노인은 할아버지의 퀭한 얼굴과 평소와 달리 잔뜩 경계하며 으르렁거리는 백구의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영감님. 어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는가? 안색이 영. 그리고 백구는 또 왜 저리 사납게 구는가?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떠벌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것보다 이웃에게라도 털어놓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아버지는 박 노인을 평상에 앉히고 밤새 있었던 기막힌 사건의 전말을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던 순간의 절망감, 옆 마을 남자에 대한 의심, 백구와 함께 찾아 나섰던 고된 여정, 뻔뻔하게 발뺌하던 남자와의 대면, 그리고 마침내 헛간에서 강아지들을 찾아내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하심정이. 아니, 사람이 어찌 그런 천벌 받을 짓을 한단 말인가? 그것도 같은 재난을 겪은 처지에. 박 노인은 자신의 일처럼 분개하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님, 정말 고생 많으셨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꼬. 그래도 천만다행이구먼. 강아지들을 무사히 찾으셨으니. 박 노인의 진심 어린 위로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노인을 통해 순식간에 강아지 도난 사건의 전말은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할아버지의 집으로 달려와 위로와 격려를 건넸고 옆 마을 남자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죠. 어떤 이들은 당장 그 남자를 찾아가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할아버지는 큰 위안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남자를 찾아가 복수를 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생각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분란만 생기지 않을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백구와 이 어린 강아지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평온한 삶을 되찾는 것인데 오랜 고민 끝에 할아버지는 이웃들에게 그저 고마움을 표하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이 작은 가족들과 함께 상처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것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일상은 다시 백구와 4마리 강아지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아지들이 혹여 또 위험에 처할까봐 집 주변의 울타리를 더 단단히 보강하고 밤에는 반드시 백구와 강아지들을 집 안에 들여 함께 잠을 잤습니다. 강아지들은 할아버지와 어미 백구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뒤뚱거리던 걸음걸이는 어느새 제법 안정적으로 변했고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몸집도 눈에 띄게 커졌죠. 4마리 강아지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뽐내며 할아버지에게 끊임없는 웃음과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첫째 복덩이는 이름처럼 복스러운 외모에 성격도 느긋하고 순했습니다. 늘 어미 곁에 꼭 붙어 잠을 자고 먹는 것을 가장 좋아했죠. 둘째 희망이는 4마리 중 가장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탐색하고 다니며 작은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웠습니다. 셋째 사랑이는 유난히 사람을 잘 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아 있으면 어느새 다가와 무릎에 파고들어 애교를 부렸고 잠잘 때도 할아버지 발치에서 자리를 잡곤 했죠. 넷째 행복이는 조금 겁이 많고 수줍음이 많았지만 형제들과 장난칠 때는 누구보다 신나게 뛰어놀며 해맑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4마리 강아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교감했습니다. 복덩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 기망아, 거기는 위험하니 내려오너라. 자랑아, 아이고 예쁜 내 새끼. 행복아, 무서워하지 마렴. 하래비가 있잖니. 강아지들은 아직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꼬리를 치며 화답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든든한 어미로서 새끼들을 보살피면서도 이제는 제법 자란 녀석들에게 사냥하는 법이나 낯선 것을 경계하는 법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들을 가르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백구와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었죠. 산불과 도난 사건이라는 큰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할아버지와 백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욱 끈끈한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강아지들이 자라는 속도만큼이나 더디지만 할아버지의 삶의 터전도 조금씩 복구되어 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할아버지가 정성껏 가꾼 작은 텃밭에는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고추와 가지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임시주택의 외벽도 보강되었고 비가 새던 지붕도 수리되었죠. 여전히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했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백구와 4마리의 강아지들이라는 세상 가장 소중한 가족이 있었고 그들이 주는 사랑과 웃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평상에 앉아 뛰어노는 강아지들과 그 곁을 지키는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었는지도 모르겠다. 이 녀석들이 없었다면 내가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폐허 위에서 기적처럼 다시 찾은 가족, 그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할아버지는 삶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을 다시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할지 몰라도 할아버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만하고 감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잿더미 위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듯 할아버지와 백구, 그리고 4마리 강아지들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알록달록한 단풍이 산을 물들이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임시주택 앞 텃밭에는 탐스럽게 익은 배추와 무가 자라났고 처마 밑에는 내년 농사를 기약하는 씨앗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산불의 흔적은 여전히 마을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의 흔적이 더해져 조금씩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4마리의 강아지들은 몰라보게 늠름한 젊은 개들로 자라났습니다. 복덩이는 여전히 느긋하고 순한 성격이었지만 제법 듬직한 덩치를 자랑하며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죠. 희망이는 변함없이 호기심 많고 활발하여 가끔 작은 사고를 치기도 했지만 미워할 수 없는 재롱으로 할아버지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사랑이는 더욱 살갑게 할아버지 곁을 맴돌았고 낯선 사람이 오면 제일 먼저 다가가 꼬리를 치며 반기는 영리함을 보여주었죠. 행복이는 어릴 적 수줍음은 조금 가셨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격으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제법 어른게 티가 나는 4마리의 자식들은 늙은 어미 백구와 할아버지에게 더 없는 든든함과 활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할아버지는 마당 평상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읽다 만 낡은 책이 놓여 있었고 발치에는 백구가 세상 모르고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죠. 백구의 하얀 털에도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움직임은 예전보다 조금 둔해졌고 잠자는 시간이 부쩍 늘었지만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충성스러웠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이제 어엿한 청년개가 된 4마리의 자식들이 서로 장난을 치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활기차고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죠. 할아버지는 문득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갔던 끔찍한 화마의 기억, 절망 속에서 기적처럼 다시 만난 백구, 예기치 않게 찾아온 4마리의 새 생명, 그리고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강아지들의 실종 사건까지. 참으로 길고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곁을 지켜준 백구가 있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안겨준 강아지들이 있었으며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잠든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이 없었다면 과연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백구의 존재는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반려견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족이었고 친구였으며 삶의 동반자였죠. 이제 할아버지에게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존재들과 함께하는 이 평온한 시간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할 뿐이었죠. 폐허 위에서 다시 일군 작은 행복,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할지 몰라도 마음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다고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집과 재산은 불타 사라졌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값진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뛰놀던 4마리 개들이 어느새 할아버지와 백구 곁으로 다가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둘러싼 6마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평화로운 가을 저녁의 소리들과 함께 가족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할아버지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네, 모든 것을 잃었던 잿더미 위에서 할아버지는 다시 찾은 사랑과 함께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을 이겨낸 생명의 위대한 힘이자 기적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겁니다.